1번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1번님들 하반기 운세 먼저 보고 현재 모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자, 하반기 운세로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반기는 회복과 정리를 중심에 둬야 하는 시기입니다. 상반기는 쉬지 않고 쭉 달려왔으니 하반기는 잠시 쉬어가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반기 전체를 쉬라는 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면을 정리하거나 무언가를 붙잡지 않고 놓아주거나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거나 이런 식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보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의 큰 흐름이 막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잠시 숨을 골라야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이별을 했다. 아니면은 정말 큰 하나의 목표를 마무리 지었다. 이때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왔었다. 어떤 자잘자잘한 힘든 일들을 내가 막아내면서 왔었다. 이런 식으로 이 하반기는 어떤 큰 흐름이 끝난 후이기 때문에 숨을 골라야 된다. 회복을 해야 된다. 한 턴 쉬고 가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시기를 왜 갖느냐를 보면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가기 위해서 정돈된 상태에서 재출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기를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는 빠르게가 아닌 천천히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한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쉼표 시간을 먼저 가지신다면 다음 단계로 자연히 나아갈 힘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럼 현재 모습 볼게요. 우리 1번님들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딱 카드가 엄청 힘든 모습이 등장했거든요. 붕대를 칭칭 감고 있죠. 무언가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쏟아부은 모습이시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일을 해오셨거나 어떤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또 극복해 오셨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버텨오기는 했지만 굉장히 지친 상태이시고 무언가에 대한 회의감, 답답함, 정체감, 그리고 미련, 후회까지 좀 엿보이고 있거든요. 한참을 버텨왔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있다. 최대한 외부와의 충돌을 피해가고 있다. 방어와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맞섬으로써 지쳤기 때문에 나 자신을 좀 지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후회되었던 일, 마음이 쓰이는 일, 상처를 받았던 일, 자꾸 미련이 남는 일이 있거든요. 곱씹게 되는 일이 있대요. 나는 이런 결과를 원했는데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것에 대해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미래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과거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1번님들이 매우 지쳤을 것이다. 그리고 컵 5번은 관계에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아니라 관계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이별을 해서 내가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과 잘 되고 싶었는데 틀어졌어요.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상실감, 어떤 후회, 미련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일로 보면은 저는 이런 성취를 내고 싶었는데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이걸 깨끗하게 비워내기가,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완두 9번을 보면 꾸준히 버텨오신 만큼 상당한 내공과 경험이 쌓였고 과거의 일 때문에 강한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한데요. 그럼 하반기 시작했을 때 어떤 모습이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펜타클 7번이 등장했어요. 미래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죠. 더 나은 방향성과 가능성을 타진해 보면서 기존대로 갈지 아니면 다른 길과 방향, 방법으로 갈지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대로 가면 고만고만한 수확이 예상되고 방법을 바꾸자니 바뀐 후의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고
그래서 더 나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고민을 하게 된대요. 이게 바로 중간 점검이자 한번 쉬고 가는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하반기가 시작됐으니 바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재평가하면서 더 나은 방향과 방법들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과거에 쌓아온 펜타클 7개와 완드 9개가 있죠. 근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고민인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계속하면 이 9개와 7개밖에 못 모아. 난 10개를 모으고 싶어. 아니면 새로운 것을 좀 더 추구하고 싶어. 그래서 이 방식 말고 더 나은 방식이 있지 않을까? 이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결실을 맺어줄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고 전략을 짤 수 있고요. 무언가를 수정해 보면서 계산해 볼 수 있겠다. 이 이후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은둔자 카드가 등장했어요. 굉장히 정적인 카드만 지금 등장되어 있거든요. 하반기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외부 활동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기보다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의 삶을 깊게 돌아봄으로써 무언가를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을 보낼 수 있겠다.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던가 내면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거나 앞으로 방향성이나 나의 목표, 지식, 계획을 성찰하면서 재정비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가기보다는 나만의 방식들을 좀 더 연구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외부와 잠시 거리를 두고 나만의 길과 답을 찾기 위해 집중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되겠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조급함, 걱정, 부담감, 압박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으면 자연히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좁았던 시야도 넓어져요. 이처럼 상황과 관계에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가장 좋은 사건은 무엇일까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라는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라는 거고 앞으로 당신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결정권과 주도권 모두 1번님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잘 될까?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최선일까? 이런 질문들이 있으셨다면 너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좋은 사건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고 여러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딱 하나의 가능성만 있다면 하나의 방향으로만 연결이 되겠죠. 근데 여러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는 거고 또 예상치 못한 전환점, 반전, 변화들이 나를 성장하고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보면 새로운 기회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지금 모든 게 정해진 게 아니야. 지금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야. 앞으로도 무궁무진해.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1번님들이 한 턴 쉬고 갔었을 때는 많은 가능성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1번님이 멈추면 상황도 멈춘다. 1번님이 움직이면 가능성이 열린다. 기회를 잡고자 하면 기회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우리 1번님이 잡을 수 있을까? 그걸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식이 왔을 때 1번님들 모습 볼게요. 와, 잡았네요. 펜타클 에이스죠. 지금 딱 봐도 뭔가를 잡았잖아요. 지금 펜타클을 잡았는데요. 이 펜타클은 뭐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다. 우리 생계에 꼭 필요한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돈, 회사, 협력 관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기술, 능력 등등등등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기회가 이 펜타클 에이스입니다. 하반기 안에 될 것 같은 방향으로 가셨을 때 반드시 귀한 기회를 잡게 될 것이고요. 이것으로 결실이 보장된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돈, 일거리, 직장, 계약, 수업 등록, 자격증 취득, 창업, 어떤 아이템, 뭐 이런 것들 있죠. 잘 키우면 탄탄한 결과로 이어지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만한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새로운 씨앗을 쥐고 무언가를 막 시작하거나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제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정확히 어떤 기회인지 물어볼게요. 완드 5번의 기회이다. 기존의 틀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계속 고여있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투쟁적인 변화이죠. 점점 열정과 동기부여가 강해지거나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발전을 도모해 가거나 움직이면서 알게 되는 해결책, 가능성, 잠재력이 있거나 또 하시는 일에 큰 진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번님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기존의 틀을 깨 나아간다. 이 컵 5번과 완드 9번의 힘들었던 틀을 깨고 나아간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때에는 뭔가 더 잘하고 싶고 내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싶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싶고 이런 식으로 무기력한 시기나 답답했던 시기를 스스로 좀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방식이 잘 맞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에 더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하반기에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뽑아볼게요. 1번님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이것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나 혼자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게 됨으로써 발전될 수 있대요. 서로의 강점을 활용한 협업이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이 될 수 있고요. 서로 일을 도와주면서 나의 개인적인 성장까지 일어나는 사건이라 볼 수 있겠죠. 함께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해 나아간다. 개인 목표든 사업이든 동업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업을 하고 계신다면 나의 숙련된 기술로 인해서 이익과 성과가 점점 생겨나고 상황이 안정되고 구체화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잘 전달하고 증명시킴으로써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님은 그 잠시 멈춰있는 걸 정책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멈췄다. 멈춤으로써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필요한 시간임을 우리 1번님들이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도 살펴볼게요. 이 쉬고 가는 단계는 1, 2개월, 그러니까 하반기로 보면 7월, 8월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진짜로 휴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이 상황들을 재판단해보거나 재평가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진짜 맞는 방향이 어디인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 불필요한 게 무엇인지, 지금 이 복잡한 생각들을 어떻게 좀 나열하고 정리해 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아, 이건 틀렸어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중간이고 애매모호한 건 없어요. 그냥 이건 아니고 이건 맞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나누면서 새로운 기준이 생길 거고요. 그 기준대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변화가 언제 시작되느냐? 9월, 10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펜타클 에이스와 컵 에이스가 연결되어서 보여지거든요. 누군가의 제안과 기회가 분명히 들어온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아니면 나와 협력해보지 않을래? 나와 함께 가보지 않을래? 너 능력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가 그게 필요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관계와의 협력, 협업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틀을 깨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목표가 세워진대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3개월, 3, 4개월의 목표나 계획이 아니고요. 진짜 1년, 2년을 보고 가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이 세워지게 된다. 앞으로 희망차게 볼 수 있는, 나의 미래를 정말 긍정적으로 보게 될 수 있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기준, 새로운 방향, 새로운 가능성들이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앞으로 1, 2개월 동안 내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한번 재정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때까지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이것에 확신이 없어. 그래서 좀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나에게 정말 맞으니까 이건 꼭 가지고 가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 보시면 다음의 변화가 또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조언은요, 좀 심리적인,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으로 많이 뽑았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 건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 1번님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이 카드는 누군가의 마음이든 현재 일어난 상황이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이나 희망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럼 혹시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 싫어하나 보다. 나에게 이런 마음인가 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 상황과 멀어져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기대만 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이는 그대로 보지 않고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상황의 뜻대로 안 되는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닌지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무언가가 실패하고 잘 안 됐어. 그럼 시기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와 무관한 외부 요인이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관계라면 그냥 서로가 안 맞았던 것 뿐이죠. 근데 이걸 왜곡하고 내가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게 정답이 아닌데 정답인 것처럼 내가 완전히 생각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는 좀 더 판단을 유보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진 않은지, 상황을 내 두려움이나 희망대로 왜곡하고 있진 않은지 체크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습관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내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 같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스스로 알아차리기만 해도 이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으로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카드가요. 현재 1번님들은 탈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는 너무 많은 걸 해왔어. 또는 하고 있어. 지금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지쳤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 보면서 한번 쉬고 가는 방향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나를 지치게 하는 반복된 패턴이 무엇인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건 맞는지, 매일 해야 할 일과 역할, 책임 속에 나 자신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무언가에 내가 좀 사로잡혀 있어서 마음을 좀 비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면 회복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머리가 쉴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있거나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거나 등등 나의 에너지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쉼없이 가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에너지를 내지 못하면 그때 가서 결국 내가 휴식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껴요. 꾸역꾸역 가다가 마지못해서 휴식하지 마시고 미리 충전하시면서 다음 단계로 편안하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붙잡아 왔던 것들, 익숙한 상태나 고정된 생각들, 가감히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상처, 실망, 실패에 대한 집착들, 나를 올가매고 있는 고정관념과 습관들, 불안이나 두려움이 만들어낸 걱정과 긴장들, 나를 압박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반드시 내려놓아야만 한다. 내려놓는 것은 비워내는 것과 똑같거든요. 비워야만 깨끗해지고 새롭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막혀 있었던 부분들, 지지부진했던 일들, 나의 손에 이제 떠나간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이제 내려놓자.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해 보시길 바랄게요. 1번님들 화이팅입니다. 그럼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님들 안녕하세요. 하반기 운세 먼저 보고 2번님들의 현재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가 등장을 했죠. 하반기는 소통과 대화가 핵심인 시기이고요. 나의 머릿속에 맴돌던 생각과 정보들이 명확해지고 정리되는 시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생각, 정보, 지식이 머릿속에 있거나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거, 바라는 꿈과 목표, 계획들이 머릿속에 있거나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머릿속에 지금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있대요. 아직 실체가 없는 것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될 수 있고요. 또 누군가와 대화를 함으로써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진짜 원하는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과 생각의 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대화를 통해서 또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 단서를 통해서 앞으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다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모습 이어서 볼게요. 아, 진짜 머릿속에 둥둥둥 떠다니고 있죠. 구름 위에 지금 컵들이 놓여져 있잖아요. 실체가 없다, 만질 수 없다. 근데 내 머릿속에는 계속 존재한다 라는 거거든요. 뭔가 끝과 시작에 대한 생각들이 많으실까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 해보고 싶은 꿈과 목표, 일이 될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 폭발적인 생각들과 아이디어, 지식,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관심 분야가 다양해서 이것저것 배우고 싶어요.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고민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방향을 잡지 못했어요. 이걸 하다 마는 건 아닐지 불안해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능성을 꿈꾸는 중이지만 갈팡질팡하는 상태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현실로 만들기보단 나의 내면이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중이다. 그리고 우리 2번님이 뭔가 이제는 좀 새롭게 나아가고 싶고 나의 가치나 능력들을 좀 더 증명시키고 싶고 제대로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과거의 어려움, 잘 안 됐던 부분들, 생각과 다르게 흘러갔던 부분들, 정말 나에게 힘든 부분들을 주었던 것들, 그것들을 끊어내고 싶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시작할 때 2번님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경고했던 타워 안에서 튕겨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불가피한 변화나 정리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번님들이 스스로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제 삶의 인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청소를 한다거나 더 이상 집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변화가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변화일 가능성이 크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가? 2번님의 감정과 생각, 신념, 마음가짐이 변화되는 걸 수도 있고요. 환경, 관계, 상황이 변화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외부든 내면이든 변화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지금까지 쌓아온 일과 관계, 방식 중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거, 유지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놓아주고 끊어내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이건 정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정리하고 놓아주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던 걸 멈추고 이제 정말 변화해야 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안 돼. 피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더 건강하고 튼튼한 새 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네요.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어떤 문제든 엄청난 어려움이든 해결하는 퀸 소드가 등장했죠.
하반기에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명료해지거나 우유부단했던 것에서 결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추진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것을 절대 번복하지 않고 목표에 집중하거나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매우 엄격해지는 느낌?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좀 이런 마음을 먹으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가장 크게 보이는 건 나에게 해가 되고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걸 제거한다는 점. 두 번째, 어려운 결심이나 어려운 결정을 내린다는 거. 세 번째, 상황과 일에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거. 이렇게 보여집니다. 명확한 사실과 기준이 생기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하반기 좋은 사건 보겠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자, 양자리는요, 결단력, 강한 의지, 나를 위한 행동을 상징합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다 라는 결단이 내려지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상황을 만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님들은 하반기에 스스로 관계든 상황이든 주도하시면서 나를 위한 행동과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에 불이 붙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과감한 시작과 강한 추진력이 예상돼요. 이건 기회가 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거고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용기로 전환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직접 움직여서 새로운 상황과 기회를 만들어 가고요. 머릿속에 있던 것을 현실에 내놓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 2번 분들의 모습 보겠습니다. 예상외로 절제 카드가 등장을 했거든요. 추진력, 행동력이 강해지는데 절제로 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누군가와 함께 발을 맞춰가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나 혼자 가면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 발을 맞춰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맡은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의 소통, 그리고 어떤 관계의 조율, 협력하는 것에 우리 2번님들이 노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를 개선시키거나 내가 타인에게 영향을 주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거나 등등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부드럽게 리드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2번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주변에 사람을 잘 둬야 풀리는 일이거나 나의 편,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미지를 챙기면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협상하고 화합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볼게요. 컵 3번. 맞죠? 진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죠. 관계에서 많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쌍둥이 자리도 나왔기 때문에 소통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가 소통을 할수록 답을 찾을 수 있어. 너가 대화를 잘할수록, 너가 좋은 표정을 지을수록, 너가 좋은 단어만 골라서 사람들과 이야기할수록 너는 일이 잘 풀릴 거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집단과 교류가 늘어나거나 사람들에게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타인의 가치에 의해서 나의 생각이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일이 잘 풀리고 인맥이 많아지고 인적 자원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는 인간관계를 평소와 다르게 고려하셔도 좋습니다. 평소에 안 맺을 것 같은 관계도 발을 거쳐둠으로써 관계와 잘 지내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하반기에 관계에 좀 방어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나아가면 너무 아쉽거든요. 이건 진짜 아쉬운 거거든요. 내가 인간관계가 좀 좁아. 아무나 친구로 안 둬. 내 옆에 아무나 안 둬. 그래도 옆에 두셔야 된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나와 안 맞더라도 좀 다르더라도 영향을 주고 받으시면서 미래를 위해 옆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만 정말 필요할 때 이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쉽다고 생각하시면서 관계를 잘 맺어둬야 된다. 맺어야 한다. 강조드릴게요. 자, 하반기에 얻게 되는 거 보겠습니다.
완드 6번이 등장했죠. 이건 출세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기로 먹고 사시는 분들 있죠. 인기가 많아야 좋은 직업.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수록 내가 진짜 자신감이 막 상승된다는 거. 나를 증명시킬수록 얻어지는 게 많은 것들. 그런 것들에 진짜 좋거든요. 이 자리까지 오기도 정말 힘들지만 이 자리까지 오는 것도 모자라서 그 자리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다. 이번님들이 주도하는 일, 책임지는 일은 결국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대요. 승진, 보너스, 계약, 성사와 같은 보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활동이 시장에 먹히면서 주목과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대중이 되거나 협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의 핵심적인 사람들이다.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는 성공을 못해. 근데 있어야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어.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성취할 수 있는 큰 결과가 있대요.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성과이기 때문에 자존감,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상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시기도 살펴볼게요. 7월, 8월에 벌써 소드 여왕 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인간관계가 정말 좋은데 이번님들이 잘 다루고 계시거든요. 잘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나의 자원이다.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막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들을 키우고 보살피면서 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소드 3번 보이죠? 그 사람들이 다 나의 뜻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내가 조종할 수도 없을 것이고 잘 조율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나의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날 수용해 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말투가 평소에 좀 험악하신 분들 있죠. 단어 선택을 잘 못 고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의도는 나쁘지 않은데 말이 좀 날카로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툭 던진 말에 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이 2번님들을 딱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잘자잘한 스크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타워 카드와 소드 여왕은 7월, 8월 안으로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 더 이상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가지고 굳히고 가면 안 되겠다. 뭐 여러 가지 더 이상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정리하는데 이거는 진짜 이번님들에게 어려운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것을 처음으로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마음으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해지기까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다시는 바뀌지 않을 선택이 내려지면서 이제 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연결되고 어떤 새로운 협력자가 생기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소통할 사람들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선택을 따라서 이런 관계들도 들어오는데 이번님들이 이것 때문에 조금 스크래치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면 좋은 사람만 생기지 않거든요. 거기에 꼭 한 명씩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감안하시고 가는 게 좋아요. 조심하셔라 보다는 조심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사람들이 많아야만 좋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감안하셔야 된다. 근데 또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방어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입해서 생각하지 말자.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한테까지 방어적인 태도로 대해버리면 이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놓칠 수 있잖아요. 관계를 감정적으로 잘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계와 연결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이번님들의 이익이거든요. 물질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일 수 있어요. 관계가 사실. 그래서 너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헌신하고 이야기보다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이야. 나의 옆에 두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좀 다듬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11월쯤부터는 완전히 안정을 잡는다라고 하거든요. 돈이든 뭐 수입이든 나의 사업이든 직장이든 딱 뿌리를 내리면서 안정적으로 기복 없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요때만 7월부터 10월까지 요때만 잘 정돈하시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님이 집중해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행, 탐험이라는 카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우리 2번님들 정해진 목적지가 생기면 그 목적지에 집착하지 말고 유연하고 가볍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착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여정과 모험, 경험이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 경험이 실패이든 실수이든 매 순간의 경험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계획대로 되어야 돼. 좀 더 완벽하게 다듬어 가야 돼. 노력해야 결과도 좋은 거야. 이런 식의 강박들 있잖아요. 이런 고정관념은 탐험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탐험가는 어디에 도착할지 몰라요. 그냥 낯선 길을 걷고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는 걸 즐기거든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많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오히려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네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재밌고 즐거워요. 이처럼 어떤 변화나 시작을 앞두고 계시거나 방향을 잡아가는 중이라면 목적지를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공적인 결과를 볼 게 아니라 지나가고 있는 풍경들,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새롭게 마주하는 것들을 배우겠다. 내가 보고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카드는 2번님이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의 가치를 증명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무언가를 할 만한 자질과 자격이 있다. 근데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가두고 있대요. 무언가가 나에게 제한을 주고 한계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제한과 한계를 주면서 할 수 없다는 이유를 계속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먼저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두려운가 지금? 그럼 왜 두렵지? 혹시 과거의 실패 때문인가? 이런 식으로 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나 자신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날지 못하고 이 생각만 했던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해하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진짜 자유는 외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카드 그림 보시면 머릿속에 지금 막 불이 붙고 있고 내 얼굴도 막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좀 기괴하죠, 그림이. 마인드라는 카드인데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생각들, 과도한 분석들,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대요. 생각이 생각을 낳고 또 다른 걱정으로 이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처럼 과도한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머리로만 해결하려는 그런 습관을 2번님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진짜 확실하고 분명한 것만 시작하려는 습관이 있다. 과도한 분석과 비교로 마음을 피로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다. 경험을 하는 것보단 머릿속에서 내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습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변화 앞에서 안정을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막혀버린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하는 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해도 되는데 사실 답을 찾기보다는 더 많은 생각들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험을, 모험을 가볍게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각들이 하나씩 명료해지고 결론이 날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좀 미뤄도 돼. 이건 바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이 생각을 낳는 게 아니라 명확한 진실만이 남게 되면서 우리 2번님도 명확한 기준, 명확한 생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번님들 응원하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님들 하반기 운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반기는요. 이 흐름이 딱 고정되고 안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내가 하는 행동과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고 나의 의지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하반기에는 여러 가능성과 다양한 선택지가 열리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고정되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화들도 많이 생기고 변수도 생기겠지만 오히려 이런 흐름을 타고 나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는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선택이 결과를 만든다라는 주체적인 마음을 가지시면 좋아요. 고집했던 방식이나 계획은 잠시 내려놓고 상황에 따라 수정하고 변경하면서 움직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명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모습은 어떨까 볼게요. 현재 3번님들은 계속 무언가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3번님들은 뭔가 머릿속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요. 어떤 의심이나 불만들이 계속 생기고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계속 주저하는 마음이 들면서 나 자신에게 제한을 걸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이다. 이건 과거의 실패나 실수로 인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좀 더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 어떤 위험 요소 없이 가기 위해서 매 순간 나의 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의심과 걱정을 더 만들고 있고요. 자꾸만 무언가를 갈등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내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지? 잘 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마치 내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느낌들이 옥죄어 오는 거죠. 너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탓에 생기는 제한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뭔가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런 것들을 내가 뭔가 확인하게 된 계기가 있음에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도 문득문득 이런 부정적인 불안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으실까 하거든요. 겉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3번님을 봤었을 땐 그냥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잘 진행되는 것처럼 끊기지 않고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3번님은 정말 많은 생각들,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에 대한, 삶에 대한 고민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시작할 때 3번님들의 모습도 살펴볼게요. 와, 0번 카드가 등장했죠. 정말 다행스럽고 반가운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생각이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0번의 단계로 들어선다는 것은 마음이든 상황이든 완전히 리셋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압박감, 두려움, 걱정, 고민이 0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0이 된다는 건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게 생각을 하게 되거나 자유로워지거나 홀가분하게 즐겁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0번은 스타트에 유리한 카드이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도전과 모험이 시작되거나 새로운 길과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후련하게 전진할 수 있는 상태이죠. 하반기에는 고정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이런 운명으로 인해서 돌파구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나아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좀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마음속에 어떤 짐덩어리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나를 가로막는 생각들, 안 될 거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것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이후의 움직임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1번으로 갑니다. 0번에서 1번으로 갔다는 것은 실체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0에서 시작된 가벼운 생각과 도전 선택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무언가를 잡게 해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볍게 시도하고 실행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거나 도박을 그냥 걸어봤는데 기회의 파도를 내가 타게 되거나 그냥 막연하게 시작했는데 새로운 방향성이 보이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내가 구체적으로 착수함으로써 나의 가치와 존재를 입증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즉 3번님들은 정말 많은 생각과 고심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한번 툭툭 던져봤을 때 그냥 즐기면서 시작해 봤을 때 또 현실적인 책임을 벗고 가벼운 행동으로 옮겼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라고 합니다. 마음가짐이 가벼울수록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가치가 더 발현되는 거예요. 어쩌면 타고난 재능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3번님의 타고난 재능 하나가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시작만 한다면, 시도만 해본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져도 된다는 거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지금 이대로도 잘하고 있어. 지금 이미 그냥 너가 갖고 있는데 너가 너를 믿지 못해서야. 믿음의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반기 좋은 소식도 볼게요. 네,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근데 좋은 소식으로 나왔으니까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나다운 삶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하반기에는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반복되었던 패턴이나 안전하지만 좀 정체된 삶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0번과 1번이고요. 진짜 내가 가야 할 길, 성장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선명해질 수 있고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낡은 방식과 관계, 패턴, 환경과 이별하고 새로운 운에 올라타는 그런 전환점이 가장 좋은 소식이다. 자, 그러면 이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때 우리 3번님들의 모습 볼게요. 소드 10번이 등장했죠. 이제 끝났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라는 신호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무언가에 집착하고 얽매이고 미련을 두기보다는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것을 내려놓고 가게 된다. 그리고 이 신호는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느낌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뇌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오히려 긍정적인 징조이자 신호이다. 한계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거죠. 근데 한계에서 끝과 시작이 있다는 건 결국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님은 무언가를 더 연장하고 질질 끌고 가기보다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끝냄으로써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의 움직임도 볼게요. 자, 떠나고 있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고 도착할 목적지만 보고 있는데요. 이건 이미 과거의 미련이 없다. 과거는 더 이상 나에게 중요치 않다라는 상태이고 곧 도착할 목적지, 도착하고 나서의 삶, 앞으로 행동 방향, 계획들만 머릿속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생긴 칼을 지금 뽑지 않고 가고 있거든요. 꽂아놓고 가는 이유는 이 칼을 뽑으면 배가 구멍이 나기 때문입니다. 구멍이 나면 가라 앉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꽂고 가는 거거든요. 즉 과거의 힘듦과 어려움을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맞아, 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떠나야 돼, 가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어. 그냥 나는 벗어나야겠어.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또 많이 나와요, 이 카드가. 관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덮어두고 갈 때.
이직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전에 회사에서 내가 어떤 갈등이나 정말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다른 환경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직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환경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괜찮아졌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야 괜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된다 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거 볼게요. 야, 월드카드까지 나왔습니다. 과거로부터 정말 완성시키고 싶었던 거, 매듭 짓고 싶었던 거,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고 변화하면서 완성시키게 될 거예요 라고 볼 수 있죠. 지금 3번님이 바라는 것은 머물러 있거나 멈춰 있으면 미완성 상태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후회, 집착 혹은 익숙한 방식 속에선 용기가 생기지 않기에 완성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익숙하고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것에서 떠나니 비로소 완성할 수 있고 바라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얻게 되는 건 최종적으로 오랫동안 해오던 일에서 결실을 보거나 원하던 결과로 마무리를 짓거나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들거나 나 자신에 대한 확신과 인정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완성과 확장을 한다라는 거죠. 또한 월드는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하나의 여정을 제대로 마무리한 자만이 진짜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무언가를 완성함과 동시에 더 큰 세계로 좀 나아가지 않을까? 좀 더 새롭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기 살펴보면서 언제쯤 이렇게 변화하고 떠나는지도 알아볼게요. 와, 7월, 8월부터 바로 변화가 들어오거든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어떤 가능성이나 기회를 보게 되거나 바라던 소식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던 소식이 찾아오거나 원하던 방향으로 좀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운이 풀리는 모습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 불안들이 있었다면 이때는 회복되는 시기이고 7월, 8월에는 회복이 되고 또 새로운 방향성으로 희망을 품게 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건 어떤 해결책이 생겼을 때 갈 수 있는 방향이 생겼을 때 잘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7월, 8월에는 뭔가 희망을 품게 되는 계기, 전환점, 새로운 방향이 트일 것이다. 그래서 또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갔잖아요. 변화를 통해서 갔는데 또 예상치 못한 변화나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주변, 외부 요인이거든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생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다른 곳에서 일이 터지는 것일 수도 있고 뭐가 고장이 나 갑자기 뭐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진다거나 아니면은 잘 쓰던 거 오랫동안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좀 고쳐야 되나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던가 또는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내 계획대로 다르게 흘러가는 일들이 발생하거나 제가 타로카드 나왔었을 때는 그날 어떤 가게를 좀 가려고 했는데 휴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반기 자체가 유동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파도가 굽이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예상 밖을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아니라고 하네요. 오히려 이렇게 안 됨으로써 뭔가 어긋남으로써 나의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생각을 좀 더 간단하게 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도 바보 카드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방향성을 잡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 3번님들은 오히려 이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해봐야겠구나 하면서 계속 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어서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안해, 두려워 이게 아니라 그냥 더 다양한 선택지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움직여보고 있습니다. 더 시도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가을까지는 솔직히 어떤 문제나 손실이나
불편함 하나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 좀 즐겁게 일을 진행하는 부분들도 많아서 오히려 3번님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동, 변동, 변화에 정말 좋은 소식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11월, 12월에는 다리가 딱 묶여있죠. 왜 다리가 묶였냐면 변화하고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많은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직접 행동으로 부딪혀서 알아가지 않고 생각으로만 내가 짐작해 보고 있기 때문에 막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머릿속으로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멈추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멈춘다. 근데 행동하면서 알아가면 많은 가능성이 열린다.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기회가 잡힌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고민에 빠지면 고립된다. 근데 일단 고민이 되더라도 해본다? 그럼 바로 기회가 보인다. 바로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카드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무궁무진하게 바뀌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11월, 12월에 꼭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거든요. 이때 고민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조언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3번님들이 이 좋은 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일들은 또 바뀔 거다. 이때 운세는 또 바뀔 거다. 왜냐하면 3번님들이 하반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딱히 조심해야 될 점은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11월, 12월. 근데 이 고민도 3번님의 의지에 따라 풀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자, 그러면 조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번님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두 번째로는 집중해야 되는 거. 세 번째로는 내려놓으세요. 통제하지 마세요. 입니다. 자, 내면에서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났죠. 이거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대지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3번님이 무언가가 무너지는 거, 흔들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무너짐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무엇이 무너지느냐?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던가 익숙한 안정감, 오래돼 버린 구조, 이런 것들 있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 더 이상 나에게 어떤 힘도 에너지도 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잘 됐죠. 내가 직접 망치로 두들겨 패서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히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흔들림을 그냥 오히려 받아들여. 이 흔들림을 받아들여. 두려워하지 마.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 일어나는 형상은요. 아, 내가 이대로 괜찮은 걸까?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일까? 모든 게 불안정해, 불안해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고요.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손에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뭔가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막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이러기가 쉬워지거든요. 이런 몇 가지 신호가 들어온다면 무너지는 걸 겪어라가 아니라 기꺼이 무너질 준비를 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붙잡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냥 나는 새롭게 좀 시작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의 패턴을 끊는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아요. 무너짐과 흔들림은 곧 정화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자거든요. 이 동물은 사자예요. 근데 처음부터 양이랑 살게 되면서 자신이 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된 무언가에 길들여졌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주체성, 본능적인 힘이 있어요. 원래 힘이 굉장히 강한 사자잖아요. 근데 사회적인 기준, 타인의 기대, 나에게 맞지 않는 역할에 맞추면서 살아가느라 뭔가 답답해. 아, 원래 나는 카리스마가 있고 단호하고 냉정하고 아니다 싶을 때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3번님은 능력이 있고 정말 잘하는데 반대로 3번님들은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왠지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처음에 바라던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순수했을 때 나는, 초심이었을 때 나는 이런 나를 바라지 않았어. 이렇게 되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어느 순간 무언가에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압박감과 불안감, 두려움이 커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따르고 있는 기준이 진짜 내 기준인지 성찰하고 자각해 보셔야 됩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기준, 과거의 패턴에 내가 길들여져 있다면 그걸 먼저 알아채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다.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진정 가야 할 길을 찾게 될 수 있어요. 그거는 7월, 8월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 이것은 옳고 그름으로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카드이거든요. 이걸 내려놓으라는 건 옳고 그름 그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이런 식의 사고들 있잖아요. 너무 검열하고 맞다 틀리다로만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두고 억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고 나를 자책하게 만드는 패턴이 돼버리거든요. 진짜 나의 판단으로 진실하게 꿰뚫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나와 맞지 않는 역할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나를 옥죄는 굴레가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로 나눌 게 아니라 누가 보기엔 틀렸을 수 있지만 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생각해. 딱 한 가지의 정답만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 자신과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다양한 시선으로 융통성 있게 바라보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나를 억압하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자유로워지기만 해도 솔직히 3번님들은 풀리거든요. 어떤 자꾸 제한 두는 생각들,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빠져나오시면 어떤 자꾸 나를 제한두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에만 나오면 풀립니다. 근데 거기에 길들여진 내가 또 있기 때문에 아까 11월, 12월에 또 고민에 빠진다고 했죠. 그런 습관 때문에 또 고민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꾸 스스로 고민을 하는 방식으로 가게 돼요. 그냥 해보면 아는 건데 몸으로 부딪혀보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그게 두려워서, 알아가는 과정이 두려워서 또 고민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자각하고 나 자신을 계속 성찰하면서 가야 한다라는 점 계속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님들 하반기 운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카드가 등장했네요. 자, 하반기는 새로운 시작과 확장의 시기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새로운 목표나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라서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지거나 무언가를 좀 새롭게 해보고 싶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꿈틀꿈틀 될 수 있고요. 또는 무심코 작게 시작한 일이 점점 확장되고 성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뭔가 더 크게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고요. 이대로 있고 싶지 않다, 고여 있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커지면서 더 큰 꿈을 꾸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시기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습부터 하반기까지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4번님들은 현실적인 부분을 잘 다뤄가고는 있긴 한데 마음속에 뭔가 찝찝하신 게 있나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뭔가를 내가 진행하고 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나 자꾸만 확인하게 되는 사건들, 곱씹게 되는 사건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나요? 과거의 어떤 미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되지 못했던 것들, 좀 더 욕심이 나는 것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들, 자꾸 생각들이 들게 되면서 몸의 방향과 몸이 가고 있는 방향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몸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되고 있는 부분들, 갈등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두 가지의 펜타클을 돌리고 있어요. 뭐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거나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에 올인하는 모습보다는 두 가지를 들고 유지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조율하고 균형을 맞추거나 동시에 처리하는 일들이 있거나 상황의 흐름에 적응하고 균형을 맞추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금전, 나의 일정, 직업, 취미, 육아, 가정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적절히 해가면서 좀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무언가에 대한 미련이 계속 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든다. 찝찝하다. 신경 쓰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유지라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잃지 않기 위해서 안정을 지킨다.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에 몰두하고 있다. 나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는 것이 없어서 그냥 해왔던 대로 나아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 시작할 때 우리 4번님들의 모습 볼게요. 자, 지금 모습 비교해보면 두 가지를 동시에 돌리고는 있는데 뭔가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유지하는 거죠. 근데 펜타클 왕이 큰 동전 딱 한 개만 들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했거든요. 펜타클 왕은 이미 자기 자리를 잡은 사람이나 이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요.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넓히는 것에 집중하는 인물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보면서 더 구체적인 이익을 만들어가게 되는 그런 하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돈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나중에도 도움이 되는 능력을 키워볼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더 다지고 확장해볼까? 이렇게 크게 도전하거나 모험하기보다는 실용적이고 안정지향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실 것 같아요. 실패 확률이 가장 낮은 도전을 하거나 기존의 일을 넓혀가는 시도를 하거나 꾸준히 쌓아온 실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를 하거나 이렇게 투자하는 자세로 도전하는 모습이 되겠다. 그리고 스스로도 무턱대고 뛰어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석하고 보전하면서 도전해 나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확장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안정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도전을 좀 추구하실 것 같아요. 이 이후의 움직임도 볼게요. 진짜 하나에만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뭔가 두 가지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못 가질 텐데 이런 어떤 고민들 때문에 자꾸 미련이 생긴다, 뒤를 돌아본다, 곱씹게 된다 라고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완전히 그냥 하나에 몰빵하고 있거든요. 무언가를 묵묵히 반복하고 갈고 닦는 모습이고 어떤 일을 오랫동안 반복하고 연습해서 능숙한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대요. 초보 수준을 넘어서 완성도 있게 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다듬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해당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퀄리티를 높인다거나 공부에서 자격증이나 어떤 합격 소식을 기다린다던가 깊이와 내공을 다진다거나 자료를 정리하고 이론을 채운다거나 뭔가 연습하고 반복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계속 나를 확장시켜줄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만들고 연마하고 지속하고 반복하게 된다. 자, 하반기 좋은 소식 볼게요. 당신은 목표 달성 직전에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하반기의 가장 큰 좋은 소식은 꾸준히 노력해온 일에 결실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완성합니다가 아니에요. 완성 직전의 상태로 도달하게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단되었던 일이나
지지부진했던 일이 마무리돼 간다거나 기다리던 소식을 좀 더 기다리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거나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거나 지금껏 준비 상태였던 일이 출시되고 실행되고 완성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단계에 다가가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거래요. 이제 되겠구나. 대박 나겠구나. 드디어 빛을 보겠구나. 이런 식의 조짐이 분명히 있겠다. 자, 이때 4번 분들의 모습 볼까요? 펜타클 3번. 나의 전문성과 능력, 기술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누군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좀 안정적으로 상황을 다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목표 달성의 직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과 또 함께 보면 우리 4번님들이 능력을 사용하면서 또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완성돼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장 잘하는 일과 방식으로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진전시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나의 실력을 키워가는 것에 누군가의 지지나 도움을 받고 있거나 능력을 선보이고 어필하면서 완성시키고 있거나 무엇이든 완성에 필요한 것들이 잘 마련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보다는 뭔가 협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거든요. 이 이후의 흐름도 볼게요. 월드카드까지 나왔어요. 하반기에는 완성되겠네요. 이거는 무조건 성공 카드이기 때문에 3번님들이 정말로 완성시키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진짜 원하던 결과. 이것만 되면 돼. 나는 진짜 이것만 되면 바랄 게 없어. 했던 거 완성시킬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가장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인데 어쨌든 내가 큰 기복 없이 계획적으로, 계획대로 쭉 진행을 했더니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게 되는 구조를 만들게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일 모두 안정적인 기반을 잡게 되는 완성이라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부족한 게 아니라 두 개 모두 가지고 갈 수 있는 균형이 잡힌다. 그래서 더욱 효율적으로 나의 자원을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각각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남으로써 노력과 헌신을 꾸준히 보답받을 수 있는 그런 완성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돼요. 일하면서 임신 준비를 한다. 일하면서 공부를 한다. 일하면서 아이도 키워야 된다. 등등 두 가지 모두 잡고 가고 싶은 게 있다면 결국에는 두 가지 모두 발전과 성장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은 딱 한 개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반기에 얻게 되는 거 볼게요. 과거로부터 온 것들이 지금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게 될 거래요. 이전에 했던 일, 익숙했던 일들을 재활용해서 다시 성장하거나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도 펜타클 왕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확장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처럼 새로운 보단 기억에 있었던 거, 과거로부터 있었던 것을 가지고 새로운 동기나 방향을 얻게 될 수 있다. 나의 초심, 예전의 방식들을 되살린다거나 과거의 것들을 재정비해서 재활용해보거나 과거의 힌트를 얻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재탄생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관계를 뜻하기도 해서요. 기존의 고객과 기존의 협력자, 기존의 동료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과 더욱 돈독해지면서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깊은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미래를 더 건설적으로 다듬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인적 자원도 얻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7월, 8월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진짜 내 마음이 말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해야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오랫동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들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중 딱 하나만 정하고 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가 나타나는 순간, 안정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은 9월과 10월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변화이니까 물리적인 이동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직도 가능하고요. 심리적인 이동도 가능해요. 내 마음이, 고여있던 내 마음이, 상처받았던 내 마음이 서서히 회복되고 성장되고 있구나, 재생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았으니까 과거의 일들은 덮어두고 더 나은 방향에만 집중하자, 하나에만 집중하자 하면서 배에 노를 저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을까지는 4번님들이 정말 원하는 거, 마음으로 끌리는 거, 직관적으로 끌리는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많은 변화가 들어오고 나를 좀 더 확장시키고 넓혀갈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딱 자리를 잡고 있죠. 분명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고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계획들이 있대요. 뭔가 모호하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한 방향성,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해요. 1순위는 이거고 2순위는 이거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거니까 이 일은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나의 자원을 잘 아껴가면서 정확하게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분명하게 지금 계산을 딱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 4번님들이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하는 모습들 전혀 없고 나의 일에 집중하면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든 어떤 사건이든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만들어가게 된다. 기회도 마찬가지고요. 내 손으로 직접 행동하면서 만들어가게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4번에는 확실히 내가 원하는 그 일, 지금 4번들이 바라는 거, 그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결과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져야 할 마음가짐. 집중해야 되는 거,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먼저 보면요. 나무와 대나무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나왔죠. 나무는 오래 버티고 견디는 힘과 안정감이 있어요. 반대로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데 꺾이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강점을 가진 나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 나왔다면 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너의 부족함을 찾아봐, 이게 아니고요. 비교를 통해서 나를 더 객관적으로 알아가봐 라는 말이거든요. 비교를 통해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보셔도 좋고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더 나은 길을 찾아보셔도 좋아요.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일할까? 같은 문제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대처했나? 이런 식으로 뭔가 관찰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과 동시에 나라는 사람은 어떤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지 이런 식으로 좀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거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점이 있네? 멋지다. 나도 한번 배워볼까? 이런 식으로 감정에 빠지지 않는 생각들로 한번 참고를 해보셔라 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막 질투가 나. 너무 낙담되고 힘들어. 그냥 내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오히려 동기부여를 잃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과 나의 길은 다르니까 나만의 속도로 가자. 이렇게 나만의 페이스를 인정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나는 이게 더 좋은데? 이런 식으로 나를 이해하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마음 필요하겠죠. 너는 지구력이 좋구나. 나는 유연성이 좋아. 너는 빠르게 치고 가는구나. 나는 디테일을 더 잘 봐.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좀 기르는 거. 그게 이제 완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 여기서 딱 이야기를 해요. 하나에만 집중하라고. 하나에만 깊이 있게 몰입하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고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하면서 간다면 오래 못 간대요. 계속 머뭇거리게 되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 하나를 선택했더니
선택하지 못한 하나가 자꾸 눈에 거슬려. 마음에 걸려. 이럴 수가 있거든요. A와 B 중 어떤 걸 선택할까? A라는 회사를 선택하면 B 회사의 좋은 장점을 내가 놓치는데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만 이 두 가지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된대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더라도 에너지를 빼갈 수 있고 나를 산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에만 에너지를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는 한정적이고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나아갈 방향에 진득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에 집중할수록 결국 두 가지를 얻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미 카드에 나와 있어요. 두 가지를 얻게 될 거라고. 하나를 이미 내가 잘 다룰 줄 알게 되었으니 다른 하나까지 여유 있게 챙겨갈 수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깊고 강하게 하나에 힘을 쏟는 게 더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분간은 진짜 중요한 1순위만 시간과 에너지, 돈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에서는 이 하반기 안에서는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두 가지를 모두 잡고 있느라 매달려 있거든요. 4번님이 여러 가지를 맞추려고 하거나 동시에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이나 갈등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고민이든 일이든 계획이든 이 두 가지 때문에 속도가 안 나고 계속 유지되고만 있대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에다가 나의 자원을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한 개에만 집중해보라고 카드가 조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놓아야 되는 건 이걸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내려놓아라. 너무 생각만 하느라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 내려놓아라. 하나를 선택하지 못해서 이도저도 안 되고 있는 거 내려놓아라. 둘 다 지고 있는 행동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단 없이 머물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질 수 없기 때문에 한쪽을 용기 있게 놓아야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그림 보시면 하나를 놓아야 땅을 밟을 수 있잖아요.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님들 어떤 고민인지 진짜 궁금한데 하나만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계획으로 다시 짜보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